자, 화환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환계. 이 작품 삼국사기 열전의 설총에 의해 기록된 부분에 언급된다. 어느 여름날 신문왕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설총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하자 설총이 왕에게 해준 이야기로 원래 제목이 없으며 화환계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병칭이다. 이 작품은 왕에게 바른 도리로 정치한다는 주장을 꽃을 의인화의 인간세계에 빗대고 우언으로 완곡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 개념 설명 고2 때 승희 했었어. 그치? 우회라는 게 뭐랬지 승희? 돌려 말하기. 그렇지? 우의는 뭐라고? 빗대어 말하기. 우화는 뭐라고? 동물이나 식물을 무슨 화해서? 의인화해가지고 이야기를 꾸미면 우화라고 한다. 우회는 우의적이고 우의적인 건 다 우회가 되는 거야. 우회적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우화거든. 동식물이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의고 우회인 거지. 우언이라고 한다. 벌려 말하는 거야. 이는 고려시대의 가전체 문학과 조선 중기 의인체 소설의 선구적 위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그래서 가전체라는 것은 가라는 건 거짓이라는 거지. 거짓. 그렇지? 저는 전기문이 되겠다. 그렇지? 근데 원래 전기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거거든. 그래서 고려시대의 가전체는 어떤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데 가짜니까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쓴 거거든. 그래서 우리 배운 것 중에 예를 들면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청강사자 현부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가전체 문학의 대표적인 것들이지. 그래서 공방전은 돈을 무슨 하는 거야? 의인화해서 인간인 것처럼 해서 일생을 기록하듯이 한 거고, 국순전은 뭐를? 수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거의 효시다 이런 거야. 시작이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한편 이 작품 우리나라의 꽃에 대한 소중한 사료로 큰 가치를 가진대요. 그걸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화암이 처음 이 세상에 왔다. 모란이었다. 모란꽃 알아? 모란꽃. 얘네 이 모란꽃이 뭐야? 북한의 국화예요. 북한의 국화가 모란꽃이야. 그렇지? 꽃의 왕이라고 불러. 왜? 크기가 엄청 크거든. 크기가 엄청 화려하고 엄청 커. 모란꽃. 근데 이제 진짜 웃긴 얘기지만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연극이 대학생들이 만든 연극인데 진달래꽃이라는 연극이 있었거든. 그 연극이 약간 좀 정부의 반정부적인 연극이야. 막 운동권들 나오고 막 이런. 잡혀갔어. 다 잡혀갔거든. 잡혀가지고 막 형벌을 살았어. 근데 거기에 그 근거가 뭐냐면 북한의 국화를 제목을 해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꽃이 아닌데. 더 웃긴 건 진달래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선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다. 바야흐로 따스한 봄이 돌아왔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화항은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꽃 중 꽃으로 아름답게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 꽃들이 다투 화항을 뵈러 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 맑은 전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바른 농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문득 한 가인이 앞으로 나왔다. 가인이 자꾸 나오네요. 붉은 얼굴과 옷 같은 이에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방랑하는 무희처럼 얌전하게 걸어나왔다. 가인은 임금에게 외려었다. 이 몸은 설백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목욕을 하여 몸에 먼지를 씻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며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라고 하옵니다. 그래서 이 장미가 빗댄다 그랬잖아. 얘네 뭘 빗대고 있다? 간신배를 빗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장미는 교원, 영색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교원이라는 거는 말을 잘 꾸민다라는 거야. 그렇지. 공교롭게 꾸미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막 꾸며내고 색은 낯빛이거든. 낯빛. 낯빛을 바꾸다 이런 거거든. 상대방 앞에서 얼굴빛을 달리해서 아첨하는 인물이 되는 거야. 전화에 높으신다고 듣자 웃고 짜옥 이런 거. 꽃다운 침소의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아첨하는 말이고요. 전하께서 이 몸을 받아주실는지.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는 백발한 장부 하나가. 자, 여러분 이제 데뷔죠. 백두홍, 할미꽃, 충신. 그래서 외양의 겉모습의 대비가 드러나는 거고, 또 그 내면의 대비도 드러나게 되죠. 그죠? 준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이 몸은 서울바 한길 옆에 사는 놈으로서 이름은 백두홍이라고 합니다. 할미꽃이고 충신이에요.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두고 이를 우뚝 솟은 산 경치를 의지하고 있습지요. 사는 곳. 가만히 본데 좌우에서 보살피는 시인은 고량진미와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전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보자기를 풀어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돋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독을 제거해 올려야 할 줄 아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거정이나 틱불이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자, 그래서 명주나 삼배 와 대비되는 것이 거정이나 틱불이고요. 얘는 좋은 것, 얘는 질이 낮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량진미, 향기로운 차, 술 이런 거죠. 이런 것들로 수라상을 만들어가지고 임금님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뒤에는 좋은 약이라고 할 때 이 좋은 약이죠. 같은 뜻이야. 이 좋은 약으로 그지 필요하죠. 양기를 돕고 이런 거. 그러나 나쁜 돌도 필요하다는 거죠. 대비되어 있는 거죠.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옵니다. 유비무원이라고. 전하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은 나와 같은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고 쓰려는 마음이 있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인물을 거적과 틱불에다 빗댄 거지. 장미 같은 애들은 명주나 삼배에 빗댄 거라면. 그렇지? 한 신하가 아래였다. 두 사람이 맞서는데 전하께서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갈등이고. 황이 입을 열었다. 장부의 말에 도리가 있긴 하나 장부는 누구? 백두홍, 할미꽃. 가인은 얻기 어려우니 어찌할꼬. 내적 갈등이죠. 장부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제가 온 것은 전하의 총명이 모든 사례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지금 배열이 그렇지 않으시군요. 대체로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잘 봐. 간사하고 아첨한 자에다가 장미 이렇게 써봐. 장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에다가 백두옹이라고 하면 백두옹을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판의 대상이야. 다시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가 드문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거야. 정직하지 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문 거야. 그러니까 멀리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금들은 간사하고 아첨한 자를 가까이 하고 정직한 자를 멀리한다. 그래서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승을 맞췄고, 자, 그래서 맹자는 정직한 자죠. 자, 정직한 맹자가 불우한 가운데 일승을 맞췄다는 건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다. 풍당은 난관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풍당도 정직한 자가 되는 거야. 훌륭한 인재. 옛부터 이라오니 전들었자오리까 체념적이네. 하항을 비로소 깨달은 듯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 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충신을 가까이 하고 관시를 멀리해라 라는 충고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넘겨서 김장관 댁 축헌기 유방선 거를 보도록 합니다. 계속해도 이게 일이거든. 이 작품 동문선에 실려 전하는 기로 글쓴이가 한 선비가 지은 누각 죽헌에 걸기 위해 쓴 것이다. 글쓴이는 대나무를 벗삼아 가까이하여 지내며 대나무의 미덕을 본받고 살아가는 선비 김영지의 삶을 예찬한다. 대나무가 가진 덕은 화사하지는 않지만 고고하고 절개가 고든 것인데 사람들은 겉모습이 화려한 오얏, 연꽃, 국화, 매화는 완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완상의 밑줄 봐. 이 완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을 즐기는 것을 완상이라고 해.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는 걸 완상이라 그런다. 보통은 이제 자연물 있잖아. 이 자연물을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거를 보면서 감상할 때도 완상이라 그래. 누워서, 그렇지? 완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대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를 탓하면서 글쓴이는 김영지의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겠네요. 기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우리 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 제일 많이 유명한 거 기. 응? 대표적인 거 수호 제기 몰라? 뭐예요? 들어봤지? 수호제기 할 때 수호제 할 때 제가 뭐라 했지 선생님이? 약간 서재 같은 걸 수호제라 그러거든. 수호제기 누가 썼냐면 정약용이 썼어. 근데 정약용의 형님의 건물, 형님이 만들어 놓은 집에 수호제라는 집이 있는데 그 수호제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 그러면 어떤 건축물에다가 그 건축물을 세운, 그렇지? 그 뜻 같은 것을 기록해 두는 거야. 이거 수호제기라고 하거든. 수호제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김장관 댁 죽헌기잖아. 그래서 죽헌이라고 하는 건물에, 그렇지? 기록한 글 이렇게 되는, 죽헌이라는 건물에 기록한 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오늘 아주 그냥 힘드네. 그지? 자, 잘 들어. 영천의 토질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며 민가에서는 대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다. 온걸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글쓴이 인식이 드러나고요. 대나무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 장관 김영진이 사족으로 양반의 자손 본래 대나무를 사랑하였다. 해직한 뒤로부터 고향에 불러앉아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제 그 김영진이라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나고,
이스의 남쪽에 터를 잡아서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를 곁에 심었다.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쉬는 거처로 정한 것 동시에 이름을 주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영재에 대한 소개고 주컨에 대한 소개죠. 우리 대나무는 한 4개를 통하여 변하지 않고 이게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대나무의 절개죠. 절개, 지조 절개.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보존한다. 곧 그것은 그 고든 것은 능히 풍속을 고칠만 하고, 풍속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풍습 같은 거야. 사람들 어떤 풍습을 고칠만 하고, 그 건장한 것은 능히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만 하다. 이게 특징 2죠. 건장함. 변하지 않음 1, 건장함 2. 겨울에는 은숙에서 그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 여름에는 바람 속에 서늘한 기운이 턱자리에 가득하다. 이건 청각적, 촉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한대요. 밑에 봐봐.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 소리는 청각, 차가운은 촉각. 그렇지? 청각적인 것을 촉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야. 서늘한 기운이 턱자리에 가득하다. 연기와 아지랑이가 자욱하여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고,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이, 신선의 경치,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네요. 소상강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 그렇지? 중국에 있는 강 이름이야. 시를 풀면 흥취가 더욱 더해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맑아지니 이것이 다 누각 주컨의 공이다. 세상의 오얏과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를 삼고 국화나 매화를 가을과 겨울의 완성으로 삼지만 비교 대비하고 있죠. 비교 대비. 오얏, 연꽃, 국화, 매화. 근데 오얏꽃이 오얏 리자 가지고 복숭아꽃 또는 백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 그러나 오얏과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국화나 매화는 똑같이 풍화를 읊는 데 소중할 따름이다. 대나무는 곧고와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다. 이게 특징 3이고,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로 예나 지구나 같은 빛이다. 이게 이제 특징 4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 되게 위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이 이것들의 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하여, 자 여기는 오얏, 연꽃, 국화, 매화죠. 자기도 모르게 사찰 마음과 간사한 뜻이 생겨 방탕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한다. 아,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영탄적이고, 대만을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진다. 대나무가 주는 영향, 대나무의 덕상을 본받으면 선배행실이 다듬어진다.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 보태지 못하고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비나 이슬이나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연이 되는 거야. 대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연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다만 대나무에는 붉은샘과 붉은색의 현람함과 향기가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 비하자면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하여 대함으로. 이걸 뭐라 한다고? 교원? 양색. 아부하는 자가 많은 반면에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일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는 것을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은 것과 같다. 백도움이죠. 이게 장미고. 이러바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하다. 지금 김근이 홀로 대나무를 사랑하여 이를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대해 성정을 가꾸고 더러운 것을 씻고 있다. 따라서 그 가슴속에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이미 구별되었을 것이다. 대나무를 보고 추측하는 거야.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임금을 섬기며 그 충성은 변하지 않고 어버이를 섬기면 그 효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그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지향점이 되겠고, 나는 남쪽으로 기양사를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번 가서 보고 김근의 삶을 고상히 여겼었다. 이 때문에 나는 내 글이 졸렬하며도 보잘것없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야. 겸양적 표현이란다. 겸양적 표현. 이 글을 지어 그 누각에 걸게 하려 한다. 내용은 없네요. 어렵지도 않고.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 하나 남았습니다. 꺼.